반갑습니다. 빵식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현재 이 대한민국의 대권 후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히 이 김종인 영감과 이 조중동을 비롯해서 이 정치권, 여야 국회의원, 또 이 보수의 원로까지, 지도자까지 모든 사람들이 지금 평가를 하고 지지를 하는 사람 중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최재형 현재 감사원장님, 그리고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등을 거론하고 있는데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제가 평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보다도 모든 정황이라든지 각 분야의 전문가들 뭐 이런 분들의 생각도 좀 인용을 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우선 제일 먼저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이 국민들이, 특히 이 보수의 국민들이 속았건 뭐 진심이던 많은 분들이 지지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지지를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죠. 분명한 건 한두 달 안에 많은 사실들이 드러날 것이고 법적으로도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벌어질 겁니다. 자, 그런데 요즘 보시면 추미애를 비롯해서 정세균까지 지들 대권 지지율 관리를 위해서인지 아니면 또 다른 공작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을 골똘히 한번 해봤을 때 이 추미애와 정세균이 갑자기 기어나와서 윤석열을 또 공격을 한다? 자, 며칠 전에는 김의겸이 윤석열에 대해서 폭로를 하지 않았습니까? 문재인에게 조국만 이렇게 도려내겠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 이거 직권남용의 공무상 비밀 누설이라고 하나요? 이 검찰총장으로서 또 다른 국가 별도의 기관이 어떻게 문재인에게 허락을 받고 수사를 하고 이렇게 합니까? 자, 이것도 문제가 되고 지금 막 고소고발에 들어갈 거라고 합니다. 자, 이런 현상들을 봤을 때 저는 두 가지로 판단해 볼 수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공작입니다. 윤석열이 지금 수사팀장 시절에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서 조작 날조 수사가 하나 둘씩 드러나고 있고 개인적인 위증까지도 벌어질 상황에서 지금 지지율 관리를 통해 가지고 보수의 국민들이 윤석열을 지속적으로 지지를 하게 해가지고 보수의 후보 자체를 지지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공작인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김의겸이든 추미애든 정세균이든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이 있다라고 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들이 노리는 정치적 목적은 대선을 앞두고 또한 김의겸 같은 경우는 뭐 대선 주자는 아니지만 앞으로 자신이 정치를 하기 위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자신들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보이는데 작년에 윤석열과 추미애 요 사이를 보시더라도 서로 비판을 하면서 국민들에게 주목을 받고 기사들이 뭐 연일 나오고 또 지지율이 올라가는 현상을 보셨을 겁니다. 별로 한 것도 없는데 막 지지율이 막 올라가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것을 노리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윤석열은 지금 지지가 많이 빠지고 있어요. 자, 이제 대권 지지율이 빠지면서 자신이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일들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앞으로 사라질 운명에 처해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봅니다. 현재 모든 상황이, 모든 정황이 그렇습니다. 객관적인 사실 몇 가지만 말씀드려보더라도 윤석열은 김의겸과 뭐 술자리를 비롯해서 그렇게 오랜 시간 막 10시간씩 술을 퍼먹으면서 김의겸이라는 사람 이름은 들어봤지만 잘 모른다. 이것도 위증이죠. 이거 뭐 다음 달에 또 이 재판이 벌어진다는데 어떻게 얘기할 겁니까? 이 김의겸이 다 폭로한 거 아닙니까? 해명할 방법이 없어요, 윤석열은요. 자, 고영태 음성 녹취 파일 등을 통해갖고 많은 의혹을 받고 있고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어요. 윤석열 검사라는 게, 그 A 검사라는 게. 당시 대전의 평검사였던 윤석열을 민주노총의 핵심 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라는 곳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최초로 고발을 했죠. 그러면서 성명까지 내지 않았습니까? 그 성명서에 뭐라고 돼 있어요? 아주 실명이 딱 박혀 있습니다. 아니, 박 대통령을 고발한 단체에서 대놓고 지방의 평검사인 윤석열을 수사팀에 넣어서 박 대통령을 수사하라고? 이게 말이 됩니까? 자, 그런데 이게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좌익단체에서 박 대통령을 고발을 하면서 박 정권 때 좌천을 당한 윤석열을 콕 집어서 야, 네가 박 대통령을 수사를 해. 탄핵을 시켜. 아니,
이거를 그대로 또 받아들여서 수사를 했던 것만 보더라도 이거는 상당히 의심이 되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또 수사 과정에서 조작 날조 수사에 대해 여러 피해자들이 속속 폭로를 하고 있고요. 뭐 현직 국회의원부터 해갖고 자 다음 달에 재판에서 윤석열은 어떤 말도 못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아니 무슨 말을 해도 위중을 피할 수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자 윤석열에 대해서 자세히 더 알고 싶은 분은 제 영상을 찾아보시면 요즘에 많이 다루고 있으니까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시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문재인도 윤석열을 제거하는 정황들이 포착이 되고 있고 그 대안으로 김종인 영감님이 눈치를 잽싸게 채가지고 싹 갈아타면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를 대권 후보로 띄우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김동연 이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김대중 정권 때부터 노무현 정권,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이제는 문재인 정권 야 그냥 뭐 좌우를 넘나들으면서 그냥 다 해먹어요. 자, 문재인 정권 초기에 경제부총리를 했던 자입니다. 이것만 보시더라도 슈퍼 울트라급 기회주의자 아닙니까? 자, 이 정권, 저 정권, 이거는 뭐 뭘 뜻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손바닥에 지문이 없다라는 거예요. 또 정체성이 불분명하고 단지 이 사람의 장점으로 부각시키는 것은 덕수상고를 나와가지고 자수성가? 뭐 솔직히 이것도 그렇습니다. 이명박 같은 경우 보세요. 학벌을 떠나갖고 이 사람은 자수성가 안 했어요? 김동연하고 될 것도 아닌데 이명박 대통령 시켜놓으니까 국민들 잘 먹고 잘 살았습니까? 경제가 뭐 엄청나게 발전했어요? 아니잖아요. 또 김동연은 문재인 정권의 입맛에 맞게 경제 폭망이 될 것을 알면서도 소득 주도 성장과 급격한 임금 인상에 문재인의 발을 맞춰준 인간입니다. 그로 인해서 자영업들 다 망했고 저도 망했죠. 경제 폭망의 원흉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저런 자를 김종인 영감은 윤석열이 추락할 것을 빠르게 눈치채고 김동연이라는 인물을 부각시키면서 또다시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는 거예요. 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조중동과 정치권에서 최재형 감사원장님을 또 대권주자로 띄우고 있습니다. 자 어제 김문수 지사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박근혜 정부 때 마지막 민정수석이 최재형 감사원장님이 대권의 의지가 있다라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주에 보셔도 아시겠지만 최재형 감사원장님의 인터뷰를 보시면 대권의 의지가 없다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만약 대권의 의사가 없다면 공무원으로서 내가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을 해야 되는데 두리뭉실하게 말을 피하면서 안 하겠다라는 말이 없었죠. 자 아무튼 김문수 지사께서 허튼 소리를 한 게 아니라면 최재형 감사원장님의 대권 진출의 의지는 있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고 참고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문제는 지난번에 영상에 다뤘지만 부장판사 시절에 박정희 정권의 반기를 들고 쿠데타를 하려고 했던 그런 세력에게 원심을 뒤집고 무죄 판결을 내려주고 여러 간첩 사건의 1심을 뒤집어버리고 무죄 판결을 내버리고 되려 간첩들에게 보상금까지 타개해주는 그런 판결문을 보면서 저도 무지 놀랐습니다. 자 여기서 이런저런 말씀들이 많으세요. 다 존중하지만 뭐 찌라시다 조회해보니까 그런 판결이 없다 뭐 이러십니다. 객관적으로 판사가 판결을 내린 게 없다라는 건 말이 안 되고요. 직접 최재형 부장판사 시절에 판결 내린 판결문이에요. 문재인이 최재형 감사원장님이 지명이 되고 감사원장으로 청문회 때 기자들과 언론사에서 자료를 취합해서 이게 나온 거예요. 제가 그냥 찌라시식으로 한 게 아니고 물론 예를 들어서 박근혜 탄핵 정부 때 박관청과 조응천을 집행유예로 풀어준 건 뭐 대법원의 판결문 때문이라고 하고 뭐 다른 것도 뭐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본질은 판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판결문이야. 판결을 내린 거기 때문에 그건 거짓이 아닌 거지만 그 과정에서 이유는 있겠죠. 자, 뭐 판결이야 1심에서 10년형이 나오던 30년형이 나오던 무기징역이 나오던 재판 과정에서 뭐 여러 어떤 사유로 뒤집어 갖고 무죄를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판사분들이라든지 법조계에서 또 이런 말도 해요. 최재형 감사원장이 판사 시절에 시국 사건이나 간첩 사건에 대해서는 대부분 무죄를 준다라는 말도 들었고요. 뭐 이것도 전국의 판사들과 모든 법조인들이 생각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이 문재인이 입장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문재인이 돼보라고요.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가장 권력이 있는 검찰총장과 감사원장 자리에 여러분이라면 어떤 사람을 임명하겠습니까? 특히 다른 정권도 아니고 문재인 정권의 입장에서 봤을 때 말입니다. 자, 이런 중요한 자리에 자신에게 정말 큰 위협이 될 만한 사람을 임명을 하겠습니까? 최재형 감사원장님과 윤석열 전 총장의 생각을 배제하고도 판사가 이런 판결을 내리니까 어라?
문재인 입장에서 이 사람이 간첩은 죄다 무죄를 주네? 박정희 정권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그런 사건도 뒤집어 갖고 무죄를 주네? 뭐 이건 지어서 제가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판결문이니까. 자, 사람의 성격과 성향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빠닥빠닥 우겨야지. 안 그래요? 다른 건 몰라도 사람의 세계관과 정치관은 매우 중요하죠. 자, 그리고 상식적으로 언제 어떻게 갈지도 모르는 문재인 입장에서 이런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검찰총장직과 감사원장직 자리에 그냥 두고 있다라는 점만 보더라도 우리가 좀 더 신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윤석열도 그렇고 하는 척만 했지 뭘 했습니까? 이거는 팩트잖아요. 또 감사원에서도 원전에 대해서 지금 무슨 결과가 있습니까? 너무 티가 나다 보니까 하는 척만 한 거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정권에 타격이 될 만한 일을 했다라고 하면 문재인이 그냥 두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저는 딱 잘라서 지지하세요. 이 사람은 안 됩니다. 이게 아니라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국가와 국민들의 삶을 위해서라도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도 또다시 실수하고 후회하는 그런 악순환이 안 되게끔 신중하게 여러분들이 검증을 한번 해보시라는 말씀에서 방송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윤석열에게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끌려다니고 시간을 허비했습니까? 제가 앞으로 정말 우려되는 것은요. 혹시 최재형 감사원장님께서 지금까지 입장을 싹 바꿔가지고 문재인 정권을 쳐내고 대통령이 된다고 치세요. 나중에 태도가 또 확 바뀌어버리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사람의 이 본성과 성향, 세계관과 이 정치관 이런 건 쉽게 바뀌지가 않아요. 최재형 감사원장님이 집안 내력이 좋고 아버지께서도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신 것 또한 자식들을 입양해서 키워주신 점 모두 인정하고 저도 대단하다라고 생각하고 그 때문에 저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아무리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을 했어도 내심 좋아하고 티는 안 냈지만 기대를 했었고 근데 4년 동안 지금 뭘 했습니까? 하지만 이런 문제는 별개입니다, 여러분. 냉철하게 봤을 때. 노무현, 문재인 인권 변호사로 평 좋았잖아요. 물론 저짝에서. 김동연 고졸로 자수성가했다라고 평 좋았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가? 자, 이런 건 부질 없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제 아버지가 방첩대 출신입니다. 간첩 잡는 보안사 이런 건 잽도 안 됩니다. 간첩 잡는 방첩대가 나이 들고서 초기가 없어진 건지 모르겠지만 돌아가시기 전에 저희 아버지 마음속을 제가 들어가 보지는 못했죠. 어떻게 들어갑니까? 하지만 아버지하고 대화 내용에서 저하고 너무 틀린 거예요. 통일을 운운하면서 임종석을 좋게 평가를 해갖고 제가 너무 화가 나갖고 제사 지내다가 우리 집구석이 빨갱이야! 그러면서 그냥 제사 지낼 거 딱 지르고 가자! 그리고 우리 와이프 데리고 아들 데리고 그냥 나와버렸어요. 엄청 싸웠어요. 그것 때문에 아버지랑. 자, 재작년에 돌아가셨지만 다행히 그런 문제로 더 이상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다투는 일이 없어서 조금이나마 아버지에 대해서 죄송한 마음은 좀 덜 들었지만 그런 얘기는 일치 안 했어요. 아버지 아프시고 그래서. 그래서 제가 그냥 뭐 좋은 얘기하고 아버지랑 좋게 해서 이제 결국엔 돌아가셨는데 부모 자식이라도 얼마든지 성향은 틀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아버지가 보수 성향이라고 해서 아들까지 보수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버지가 이 좌성향을 갖고 있다고 해도 자식이 또 좌성향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뼈저리게 느낍니다. 우리 자식들 좌편 없어요. 다 보수예요. 물론 아무 생각 없는 사람도 제가 다 설득을 했죠. 2년 넘게. 지금은 이 실상을 알고 좌우에 대해서 명확하게 개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 좌익은 이렇다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설득을 했어요. 우리 식구들을. 하다못해 지금 군대 가 있는 대학교 2학년 조카도 제가 설득을 한 사람입니다. 그냥 막 소리 지르고 뭐 어쩌고 이렇게 하면 절대 넘어오지 않습니다. 자료도 보여주고 이렇게 부드럽게 얼마든지 선동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뭐 제 잘난 게 아니라 그렇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냉철하게 검증을 통해서 어떤 것이 국가와 우리 국민들에게 우리 가족에게 이로운지를 판단해도 늦지 않다라는 겁니다. 현재 내각제 반대만 하잖아요. 보수에서 빗자루를 꼽아놔도 정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선과 후가 뭔지를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보수에 깜이 있는 대통령을 우리가 지지한다 하더라도 내각제 통과해버리면요. 그거 반대 못하고 그거 못 막으면 대통령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의원 집정부제를 하든 의원 내각제를 하든 껍데기죠. 아무런 힘이 없어요.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과 후를 어떤 걸 해야 될지를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탄핵의 진실과 태블릿 PC의 진실에 대해서 많이 전파를 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하니까. 대선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많은 시간을 허비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점 여러분들이 좀 명심하시고요. 저는 현명하신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진짜. 오로지 저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사람이라면 언제든지 저도 콜입니다. 부디 각자의 생각만으로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